무엇인가요? 저의 경우에는 바로 신년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신년 계획은 새해가 되면서 앞으로의 1년 동안 어떤 일을 할지 계획하는 것을 신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년 계획이라고 말하면 또 뒤따라오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심삼일이란 말은 작심하고 3일이면 포기한다는 속담입니다. 작심삼일이란 현상은 신년 계획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공부, 일에도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는 작심삼일을 슬럼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완벽했던 루틴, 해오던 일들이 모두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고 피곤해지고 모든 일들이 마치 못할 일들 같이 느껴져서 결국 루틴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만 미뤘던 루틴이 이틀이, 일주일이, 한 달이 되어 점점 나태해지고 결국 모든 루틴들과 완벽했던 일상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루틴을 했는지도 까먹어 버립니다. 이렇게 작심삼일 슬럼프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작심삼일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심삼일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원칙적 행동을 먼저 하면서 큰 행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죠? 먼저 큰 행동을 촉진한다는 뜻은 공부를 시작하려 했는데 하기가 너무 귀찮은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 연설을 쓰기 싫어서 딴청만 부리다가 책상이 어지러워서 책상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정말로 연설이 잘 써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 즉 원칙적 행동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움직인다는 걸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까지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그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는 영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의 의견에 대해 영감을 받아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감은 목표로의 행동을 시작하는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방금까지 말했던 영감, 동기부여, 행동을 단순 배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 배열이 되면 안 되고 끊임없는 사이클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효율적 작은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필요한 영감과 동기를 얻으며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 중 한 명은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뭐라도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의욕이 없어도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가지고 오기 위한 행동을 위해서 엄청난 영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하는 행동처럼 단순한 행동들로 슬럼프를 극복할 가속도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냥 앉아있으면서 의욕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면서 의욕을 찾아가야 합니다. 비록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하면 비록 양치질이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더 큰 행동을 하기 위해 탄력을 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연설을 써야 한다면 연설을 써야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메모장을 켜서 뭐라도 좋으니 1분 동안 생각나는 걸 아무거나 써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적 작은 행동 법칙으로 자그마한 행동이 큰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계획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룰 때도 있습니다.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무슨 다른 일정이 생길 수도 있죠. 제가 이번에 C.S. 루이스가 만든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를 읽으면서 한 C.S. 루이스의 명언이 떠올랐는데요. 내일로
목표를 미루게 되면 내일이 돼서는 내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내일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루지 말고 작은 행동들로 계획을 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습을 드리겠습니다.